안녕하세요. 네. 자, 교사 능력 신뢰도를 살펴보면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우선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이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2016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2.91로 그래도 낮지만 현재보다 높았는데 예. 작년 조사를 보니까 2.79로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로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육계에서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 교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부분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하는 수준의 학업 성취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다, 자녀가.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 대해서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럴 때 이제 불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에 비교해 본다면 사교육에서는 이런 걸 좀 맞춤형으로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평균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아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이 좀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학교급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더 심각해지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도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지 않는데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첫 번째 평가를 받아보면 학업 성취에 대한 이제 좌절감, 실패감을 맛보게 되고 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9등급제의 틀 안에서 몇 등급이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교사가 그런 학업 성취 수준을 높여주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면 원하는 성적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바꿀 수도 있는데 학교는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학부모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문제, 이게 직접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사교육이 이번에 참여하는 게 98%, 참여하지 않는 게 2%,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에서의 치열한 경쟁 구조,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극장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 모두가 앉아 있을 때 한 명이 일어서면 효과가 잘 보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모두가 일어서서 보면 힘들기만 하고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물어보시면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실제로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까 봐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불안감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극장에서 모두 앉아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혁신을 통해서 모두가 안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상대평가 체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시급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핵심적인 걸 꼽으라 한다면 저는 평가체제 혁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고등학교에서의 9등급으로 돼 있는 내신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모든 아이가 노력하면 A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교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이게 교육 혁신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ITS,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학업 성취 수준과 속도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이걸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가 빨리 현장에 적용돼서 모두가 극장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사교육 도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제도적 혁신, 미래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2019 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공평함으로 좀 기결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빨리가 아니더라도 다소 돌아가더라도 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